청주 서원구 편입니다. 여하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의원이 지내고 있는 곳이고 민생경제 전문가다, 아하. 산업정책 전문가다. 우리 서울구에 기업 하나 제대로 된 기업을 한 적 있나? 의정활동 우수의원 16관왕을 여의도 정가에서 어떤 존재감이 없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힘 서원구는 지금 김진모 당협위원장. 그 검찰에서 잘 나갔던 분인데 또 현 정권과 힘이 합쳤을 때 지역이 더 발전하지 않느냐.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지역구, 선거구별로 돌면서 판세를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청주 서원구 편입니다. 두 분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김법기 전 충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 청주시 의원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법기 의원님께서는 오늘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잘하셔서 계속 살아남아 계시고 못해서 바뀌시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제가 무슨 뭐 챔피언 방어전하는 것 마냥 상대가 바뀌어서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서원구 예. 편인데 서원구 쪽의 공수는 어떻게 전향이 될지 궁금해서요. 두 분의 오늘 시청자분들이 두 분의 입을 굉장히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선전을 기대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서원구는 제가 예. 정치를 시작한 곳이에요. 꽉 잡고 제가 있어요? 또 이곳에서 또 도의원도 했었고 또 보좌관도 그렇구나. 했었고 해서 알겠습니다. 서원구는 제가 낱낱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청주 서원구 판세 분석 누가 뛰나입니다. 자, 청주 서원구 하면은요 지금은 여하튼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장섭 의원이 지내고 있는 곳이고 재선 도전이 이제 확실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래 이장섭 의원 전에 오재세 전 의원께서 지금 이제 국힘 소속입니다만은 내리 4번이나 지냈던 곳이고 지금 이제 이장섭 의원까지 하면 5번째 하고 있는 곳인데 이장섭 의원의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이 조금 궁금한데요. 먼저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예, 이장섭 국회의원 하면 외유내강. 예. 참 부드럽지만 강한, 속으로는 강한 스타일이시고 네. 선한 이미지의 의원이시고 일 잘하는 예. 의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렇구나.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북 오송의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선정되는데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예. 했고요. 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라든가 첨단 재생 바이오 산업 혁신 특구 지정하는 데 역할을 해서 충북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낸 장본인 중에 한 분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의 뭐 다양한 지역 현안 민원들 뭐 예를 들어서 서원 도서관 리모델링부터 성화동의 서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모충동 도시재생 사업 확정, 뭐 산남동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것들을 쭉 꾸준하게 해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경제 전문가다, 아하. 뭐 산업정책 전문가다. 예. 그래서 유능한 의원으로 평가를 받아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 우수의원 16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 청주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지역구도 서원구 예, 맞습니다. 저희 전 지역입니다. 저희 자랑을 하고 계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예. 아까 우리 박완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먼저 예. 말씀하셔서 얘기해 사실은 주십시오. 이제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는 노영민 의원의 보좌관 12년 여기 예. 이제 산자위 소속에 이제 보좌관 12년 했고 네. 아마 청와대 근무할 때도 산업 그 관련돼서 산업안전 선임 행정관으로다가 그 역임을 하셨고 네. 또 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산자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지역 여론과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이 산자위원인데 도대체 우리 서원구에 기업 하나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한 적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는 여론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 의원으로서 예. 소위 말해서 여의도 정가에서 어떤 존재감이 없다 이런 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장섭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산업 그 자원
그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예. 그 서원의 맞춤형 의원은 아니다.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 현도의 그 현도 이제 일반 산단 지금 추진 중인데요. 네. 이거를 좀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게 또 이장섭 의원이셨고, 아니, 지역 여론이었으니까. 네, 여론이니까 그리고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수열 에너지 이 센터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현도 일원에 예. 산업단지 지금 준비 중인 것들이 있어서 산단공하고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산업단지라는 게 어느 날 뚝딱 하루아침에 1, 2년 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아니, 구조는 이제 아니기 4년이라는 때문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한번 논의를 말씀드리는 진행하고 겁니다.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곧 아마 성과로 나올 것입니다. 예. 중앙정치 존재감에 대한 지적도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아니 저희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변인 원내대표도 네. 하시고 네. 실제 여러 가지 그 후쿠시마 관련된 TF 네. 중앙당 역할도 하고 있어서 아. 실제 지역 여론에 많이 이제 나오지는 못했던 부분이 이제 없잖아 있는데 실제 활동한 것에 비해서는 좀 그 빛을 좀 조금 들 보고 있는 게 존재감이 아닌가. 없다. 이 부분은 인정할 수가 없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이런 그건 부분이래요. 유권자분들의 목이니까 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셨을 테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또 어떤 점수를 받게 될지 기대해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장섭 의원의 그런 명성에 나도 한번 이번 총선에 해보겠노라 민주당에서 지금 얼굴을 내민 분이 지금 거론되는 분이 두 분이거든요. 먼저 전 도의원 지냈던 이광희 전 도의원. 이광희 의원은 이제 그 충북 도의원 재선 도의원 출신이시고 예. 지난 청주시장 경선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 이제 경선에서 낙선이 됐고 4년 전에 이제 이장섭 의원과 지금 이제 경선을 같이 했었죠. 아하. 그래서 그때도 낙선을 해서 이제 그 의정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한 뭐 지방자치 그리고 이제 의정 지원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가 작년 연말에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그 연말에 알았어요. 갑자기 이재명 대표 피습 네, 사건 네.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지켜낸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광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신그룹이라고 봐야죠. 민주당 내에서 예. 이제 기득권을 기존의 기득권이라기보다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광 의원이 지난번 1월 10일인가요? 그 노영민 실장이 상당부에서 출마 기자회견 전날 예. 아마 그 기자회견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해요. 저분이 서원구에서 아마 생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구 관련해서 본인 의사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실장님 자중해 주십시오. 뭐 상당구는 험지가 아니다. 지역구를 버리면서까지 출마를 감행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 것이다. 예. 이런 멘트를 날리면서 기자회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우리 이광희 의원이 요번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 또 밝힌 게 뭐냐면 이재명과 같이 싸우겠다. 그러면 이광희 의원이 지금 친명 그쪽에서 출마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광희 의원이 어떤 의도로다가 그 노영민 실장이 상당후 출마 기자회견 하는데 이런 멘트를 다뤘는지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친문 그룹이거든요. 예. 문재인 정권 예. 때 그 정권에서 그 활동했던 분들을 섞어내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아니 가까운 다시 역지역구에 보면 흥덕구 같은 경우도 도종환 의원이 거의 그 공천 단수 공천으로다가 확정되는 것 같았는데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인 뭐 이현희 씨인가요? 그분이 또 출마 기자회견했는데 이분이 또 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하는 그 친명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뭐 아니, 본인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이심전심이다 하면서 부인은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그 친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은 프레임이라고 봐요. 실제 지금의 상황은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느냐, 혁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관점으로 저희들은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친명, 비명, 자객공천 이런 단어 쓰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임현백 그 공관위원장께서도 이제 몇몇 의원들이 뭐 친명 이런 거 너무 주장하니까
그렇게 친명 주장하면 안 된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경고를 하고 근데 이제 있어요. 결국은 후보자들이 이재명 대표를 친하다. 이재명 예, 대표가 예. 친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심지어 뭐 우리 가까운 우리 청주권 민주당 의원들 지금 후보들 예, 예. 같은 경우도 뭐 이재명 대표가 찍은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홍보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친명 대 비명 싸움이 되지 않을까. 아하.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아니, 있는 그런데요. 사실은 뭐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 안 그러셨나요? 예전에 저 박근혜 대통령 친박 비박 얘기. 아니 그거는 있을 때는 어차피 친박이랑 뭐 비박해서 인정됐던 사실이기 그렇게 때문에 되고 지금 부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있었으면 다 프랭카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금 짜증 올렸겠죠. 근데 지금 보면 후보들 예비 후보들 현수막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아하. 이 얘기는 결국은 예. 그 시기별로 그 당을 이끌어가고 있는 내지는 당을 대표하는 결국은 공천 과정에서 받기 위한 과정이다, 유리한 이렇게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하고 거예요. 예. 사실 사진 찍고 하는 거죠. 지금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또 한 분이 안창현 국민의 예, 소리 TV 저희도 회장이더라고요. 안창현 그 후보에 대해서 좀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안창현 후보는 언론인 출신이고요. 예. 뭐 대구일보, 충청일보의 기자 출신이시죠.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부회장 그리고 국민의 소리 TV, 피플 TV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분이 2016년도에 서원구에서 20대 예. 그때는 국회의원 국민의당으로다가 네, 국민의당 후보로 서원구에 출마를 해서 3위를 하셨어요. 그렇죠. 11.6% 득표를 했고 지난 대선 때 그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이제 통합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이때 이제 이분은 야 이건 아니다. 아하. 어떻게 그 개혁과 민생, 뭐 국민 통합을 외치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랑 통합을 단일화를 하냐. 그때 이제 민주당으로. 민주당으로 온 건 아니고 탈당을 했다가.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탈당을 하고 21대 이제 상당구 보궐선거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아하. 근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예. 보니까 9,952표, 거의 10,000표 가까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8.5%를 무소속으로 득표를 한 거예요. 상당합니다. 상당.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이제 본인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리고 이후에 민주당 입당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십니까? 예,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그래서 작년 6월에 민주당에 이제 입당을 해서 지금 예비 후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잠재적 득표력이 있는 저희 그러나 국민의 되겠다. 입장에서는 저런 분 같은 경우 청주시장을 좀 한번 예비 후보로 상당구 서원구. 근데 걱정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타이틀을 걸고 활동했던 당내 활동이 적기 때문에 입지가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경선을 먼저 뛰어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 이런 부분에 대한 싸움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당에 이제 당원 가입을 한 게 작년 6월이었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았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임이나 단체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후보 적합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당원들이나 일반 이제 국민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 이분이 후보로서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분 이제 경선에 들어갈 수 있을 갈 수 있는 것이고 거고.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경선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힘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지금 예. 국민의힘 서원구는 지금 김진모 당협위원장. 예. 현재는 뭐 여러 분 거론이 됩니다만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시죠. 지금 뭐 거의 이제 그 공천에 대해서는 유력하다. 유력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그러나 검사 출신이라는 부담감이 또 지금 꼬리표로 달고 있어서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안 되고? 예, 안 저희 되고?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침체된 서원구를 이제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뭐 예. 뭔가 좀 발전시킬 수 있고 좀 서원구다운 그 우리 지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이제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지역에서 이제 거론되는 국민의힘 후보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김진모 위원장이 이제 2022년 12월에 예. 그 당협위원장 맡으면서 근 1년 동안 뭐 그 각 지역에 뭐 서원구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재방선거 때 그 도의원도 싹쓸이 했고 또 시의원들도 많이 당선을 시켜서 그분들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상당히 많은 인지도라든가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장섭 의원의 활동이 저조하다 보니까 김진모 위원장의 그 활동이 또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김진모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청주서 예. 뭐 주성초등학교 뭐 그 세광중학교 뭐 신흥고등학교 이렇게 나와서 이분이 그 저희 때 그 학력고사 때 예. 충북 수석을 했어요. 오. 서울법대 가서 대학교 4년 때 아마 그 사법고시를 패스를 해서 4학년 때. 예, 대학교 이제 재학 중에 이제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는데 예.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우리나라 이제 그 검찰에서 잘 나갔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또 현 정권과의 힘을 합쳤을 때 지역이 더 발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일부에서는 지금 대통령도 검사 출신, 국힘의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도 검사 출신. 굉장히 출중합니다만은 뭐 개헌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 좀 그렇기도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뭐 이제 그 심각한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니 이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무슨 뭐 검사 출신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들어보시죠. 예.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현수막을 보면 딱 나옵니다. 예, 뭐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지금 인기가 좋다라고 하면 같이 아마 찍었을 텐데. 같이 찍어서 이미 찍어놓은 것도 있을 거예요. 예. 써먹으려고. 근데 아하. 이제 안 싫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이제 총선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중간 심판의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거기의 핵심은 또 검찰 독재로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또다시 검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여하튼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검사 출신인 김진모 후보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예. 나오실 건데 저는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SNS 보다 보니까 네. 김진모 예비 후보께서 이제 명함을 이제 시민께게 드리는데 네네. 무릎을 꿇고 그 고개를 엄청 숙이고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검사의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나 검사의 뻣뻣함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어떻게 스탠스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검사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는 득이 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좀 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이제 법조계 분들이 많이 그 정치권에 진출을 했어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이해창 총재라든가 뭐 예. 이런 분들이 다 그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 법조계 출신들이 이제 정치권에 많이 진출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지금 갑자기 부각되는 뭐 검사 출신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에 이제 인재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중앙문대에 가서 활동을 하고 경력을 쌓으셨던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이렇게 봐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을 꼭 특정한 집단에서 뭐 선발을 해서 이렇게 국회의원에 내보낸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보세요. 그 평생을 검사 생활하시던 그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국정 운영을 하는 거 보면 너무나 이거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평생 검사로서 특히 이제 특수부 검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잡아다가 수사하고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실제 그 국민들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 중에도 유능한 분들이 있겠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검사 생활을 주로 하다가 정치로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서민들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그런 공감대가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한계의 점으로 보이고 특히나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에 일하시던 분들, 뭐 이런 중앙 부처에 장차관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다 또 이번 총선에 다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그 근무하셨던 분들도 다 국회로 나와서 제 얘기는 이제 검사 출신들이 이번에 대다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다 조사하는 건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보는 시각이 틀린 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랑 나름대로 그 애환 같은 거를 지역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김진모 지금 이제 예비 후보요. 적임자가 김진모 우리 당협위원장 했던 지금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임자다. 제가 볼 때 이제 엊그제 그
서천에 재래시장 화재 나가지고 갔다 왔을 때 예. 그 사진 보셨습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0도 인사를 대통령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리고 인사. 거기에 또 상인들은 또 제대로 만나지도 않고 아하.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 공감대가 왜 이렇게 실제 화재로 피해를 본 서민들을 좀 위로하고 그러려고 보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눈물을 같이 닦아주고 이렇게 하셔야 될 위치인데 대통령도 그러시고 그 비대위원장도 그러고 열차 타고 같이 올라오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검사 출신들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저 그래서 언론에서 그런 분들을 좀 잘 그 짚어야 된다고 봐요. 민주당이나 언론에서 예. 지금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뭐 90도 인사를 했다든가 예. 뭐 물론 저도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청주 방문했을 때 네. 한번 봤는데 네. 이분이 이제 인사하는 스타일이 아하.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90도 인사한 거 그게 부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 그 화재 현장에 갔을 때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바쁜 와중에 현장을 방문해서 뭔가 좀 지역 민심을 좀 청취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높이 또 평가를 해주셔야 된다고 좀 아니, 또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갈등 예. 이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한 하나의 뭐 봉합 쇼가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 대표하고 뭐 이야기 나눈 게 10초 얘기 나눴다던가 뭐 이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야, 이런 거는 좀 심각하다.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악재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검사 출신 얘기 나오다 보니까 얘기가 용산까지 가게 돼가지고 자 청주 서원구 정치 얘기를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최현호 이분이거든요. 7전 8기의 주인공인데 7전 8기의 결과까지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결과는 좋지 않아서 좀 걱정인데 이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본인도 이제 58년생이거든요. 이분이 우리 나이로다가 예. 이제 우리 나이로 봤을 때는 사실 적지 않은 나이고 아하. 해서 아마 그 지난 지방선거 때 김영환 지사 그 선대위 본부장 하면서 예. 그 정무 특보로 다 2급 상당 대우를 예. 받고 또 1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은호 그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나름대로 본인 거치가 정리가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마하지 않는 걸로 지금 방향이 잡힌 거예요. 서원구에서는 출마하지 않는 걸로다가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를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아하. 정말 바람이 확 분다. 예. 그래서 야 이거 이제 2월쯤 지나면 각 당에서 후보들이 결정이 될 테고 이제 후보로 안 되신 분들 예. 이제 이삭줍기라고 하죠. 예. 실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준석 신당으로 많이 넘어가게 될 때 아마 그때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제가 않겠냐. 이제 단언컨대 라고 생각하는 그 우리 있습니다. 최은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스타일도 그런 쪽에는 안 맞고 예. 여러분들 주변 분들도 그렇고 이번에는 이제 나름대로 후배를 위해서 예. 양보해서 우리 보수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찾아올 수 있는 소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마 박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한번 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게 참 변화무쌍하고 정치는 생물입니다. 보시죠. 초선의 이장섭 의원을 내려 누를 것이냐 아니면은 이장섭 초선 의원이 재선이 될 거냐 뭐 이런 궁금한데 우선은 국힘 얘기를 먼저 좀 꺼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저희 이제 방송 녹화 직전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힘 내부적으로 3번 내리졌던 지역은 전략 공천 가능성을 높게 보겠다. 근데 서원구가 그런 곳 가운데 지금 하나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 빼고는 예. 나서겠다는 예비 후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금 단수 공천 얘기도 있지만은 단수 공천 아니면은 전략 공천 둘 중에 하나 뭐 이쪽 저쪽 해도 김진모 전 당협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이런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제일 유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예. 우리 충북 지역을 한정해서 그 보고서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전국적으로 그렇죠. 봤을 때 예.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은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얼마만큼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찾아오느냐가 이게 예. 이제 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이제 3연속 패배한 지역은 그쪽에서 활동하신 분들 경쟁력이 없다고 그러면 전략 공천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현 정권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지금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예. 내려꽂는 이런 역할이거든요. 아하, 전이고. 지역에서 한 분이 경쟁력도 있고 이분이 나름대로 지역 활동도 많이 했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단수 공천하는 단수 거다. 공천인 거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서원구 좀 같은 해드리겠습니다. 경우에는 단수 공천 쪽으로 그래서 분류가 돼야 한다 이런 그렇죠. 설명이신 이제 거고요. 근데 민주당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민주당도 지금 내부 경선 룰은 다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경선 룰 중에서 지금 서원구가 궁금한 게 이장섭 의원께서 감점을 받을 요인이 혹시 있는지에다가 지금 도전장을 냈던 이광희 혹은 안창현 이런 예비 후보들이 가점 받을 가능성은 혹시 없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이제 경선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예. 우선은 이제 저희 당 지금 이제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월 말까지 후보의 그 적합도 조사라는 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가 25일, 26일, 뭐 끼르면 30일 정도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네. 후보의 적합도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중앙당에서 현장 실사도 내려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세평 이런 것들 다 들어보고 평가를 하는데 예. 그래서 20% 차이가 나면 이제 1위와 2위 네. 20%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 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20% 이내로 들어왔을 경우에 뭐 경선을 한다거나 예. 경선을 하더라도 뭐 2인 경선을 할 것이냐, 3인 경선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결정이 설 명절 전까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예비 후보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경선을 가는 것이 네, 네. 아니라 네. 20% 이내에 들어와야지만 그 네. 경선이 가능한 걸로.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하위 10%에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는 30% 감점이 아, 있고 예. 이제 10에서 20%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20% 감점이 있어요. 아. 근데 다만 이게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럼 이장섭 의원께서 감점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고. 예, 본인만 알 수 있는 상황이라서 설 진짜? 전에 아마 이제 공관위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이제 2월 15일부터 이제 경선이 들어가요. 전국적으로 쭉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서 2월 15일부터요. 예.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면 경선을 마무리 짓고 후보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2월 15일부터 경선 들어가는 거니까 예를 네. 들면 단수 공천 된다 그러면 그쯤에는 혹시 나올 수도 있는 예, 예. 분도 그렇죠. 계시겠네요. 예. 서원구가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단수 봐야 지역 되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고요. 오. 그리고 또 전략공천도 그렇죠. 저희도 네. 있기 있죠. 때문에 맞아요. 전략공천 지역도 아마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국힘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최소한 2월 중순 전후는 돼야 뭔가 좀 그림이 보여지겠네요. 또 지금보다 더 네. 진한 그림이. 도내 지역구 돌면서 판세를 총선 앞두고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데 오늘 서원구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박완희 의원님께서 끝내기 한판 어떤 말씀으로 매진을 하실지. 저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우리는 뭐 항상 백전백승만을 얘기를 그죠. 해왔어요. 그죠. 대부분 승자독식이었고 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 불태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예. 싸워서 이기려면 위태로움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하.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아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태롭지 않아야 한다. 김법규 의원님 끝내기 한판. 저는 저 사자성어를 안 쓰고 오늘 안 쓰고 예. 그 인물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물은 키워야 한다. 근데 이제 인물을 키울 만한 제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 시민들, 유권자들이 판단할 목인데 그러시죠. 그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예. 누가 선출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그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이런 인물들을 좀 요번에 키워서 청주가 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물은 키워야 한다. 위태로워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우리 주민들께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귀담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어떤 정당에서 어떤 인물이 나중에 깃발을 꽂았을 때 더 가속화될까요? 여러분께서 신중히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하시죠.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톡 한판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다음 주에도 리얼톡 한판!